안녕하십니까. 하교수의 고시행정학 33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십시오. 공무원시험이나 토익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따라하면 쉽사리 해석되는 하교수의 영문 독해도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예산의 종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몇 가지, 한 4-5가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의 회계 단위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일반 회계 예산이냐 특별 회계 예산이냐를 나누는 게 있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은 우리 국가 재정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조세 수입이 주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세법,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것이 일반 회계 예산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산하게 되면 이 일반 회계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특별 회계 예산은 말 그대로 특정 수입, 특정 세출,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완전성에서 봤던 건데? 보셨습니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며 일반 회계와 구별되어 격리되는 부분을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합니다. 단일성, 통일성의 예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정 세입, 특정 세출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였죠? 통일성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단일성, 예산안이 한개해야 된다는 것인데 특별회계 예산을 두면 일반회계 예산 플러스 이것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단일성이 해쳐집니다. 그리고 특정 세입, 특정 세출 연결되기 때문에 통일성도 예외입니다. 이것도 시험지 잘 나온 거죠. 다음 중 예산의 단일성과 통일성의 예외가 되는 것은 어느 겁니까?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요건 관리 기관은 중앙건설의 장입니다. 특별회계사는요. 요건 특히 이제 3가지 경우에 요것을 이제 특별예산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 보유에서 운영할 때, 그 다음에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전부 법률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특별회계 예산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겁니까? 사업, 자금, 특정 세입, 세출 법률로 정하는 거. 단일성과 통일성의 예외. 정리되셨습니까? 관리기관은 중앙관세의 장. 장관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 말고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의 법률로 설치되는 건데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세입 세출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근데 기금이 예산만큼 큽니다. 덩어리가 큽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가 그럼 우리가 500조 단위의 지금 예산을 짜고 있는데 기금이 도대체 나라가 얼마를 쓴다는 이야기냐? 기금까지 포함을 해야 전체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아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두 번째, 예산 성립 형식에 따른 종류인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 경정예산이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본예산은 맨 처음 짠 예산이라고 해서 당초 예산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최초로 편성돼서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참 이것 때문에 저 무지하게 애먹는데 요건 여러분 90일 전은 헌법에 정연되어 있습니다. 54조 2항에. 근데 국회법하고 국가재정법에 120일 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20일 전까지로 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된다. 이게 본예산입니다. 처음 정부에서 짜서 국회에서 보내서 확정된 예산, 이걸 본예산이라고 합니다. 수정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 아직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일단 제출은 됐어요, 국회에. 근데 아직 의결되기 전입니다. 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이게 수정예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정한다고 해서 예산 금액의 합계를 증가시키지는 못합니다. 만일 510조짜리 예산을 짰는데 수정 예산한답시고 520조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수정 예산이 되면 본예산은 의미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수정 예산으로 통과가 되겠죠.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수정 예산으로 통과가 되고 그게 본예산이 되는 거예요. 집행할 때는.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 추가해서 변경시킨다는 거니까 뭐 더하기 추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안이 국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한 다음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 사전 의결은 얻었어요. 근데 성립한 후에 변경을 했다?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가 된 건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성립한 예산을 변경을 했지만 그 변경된 부분도 국회 의결이 없기 때문에 사전 의결의 원칙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추가 경정 예산은 일단 성립되면 본예산과 통산해서 전체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를 통과한 예산 플러스 뒤에 더한 예산, 그래서 510조가 통과가 됐는데 50조를 더 써야 되겠다, 560조를 합산해서 실시하는 거죠. 됐습니까? 하여간 100인원도 개시 120일 전까지 짜서 국회로 넘기면 30일 전까지 국회는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처음에 짜서 넘겨서 그대로 확립이 되면 본예산, 당초 예산. 근데 넘겨서 120일 전까지 넘겼는데 아직 국회가 의결이 끝나기 전에 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면 수정예산. 그렇죠? 그럼 수정예산을 통과가 되면 본예산은 없어지고 수정예산대로 집행이 되겠죠. 추가 경정예산은 국회 의결을 얻었습니다. 국회 의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얻은 본예산에다가 플러스 얼마로 결과적으로 성립한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셨죠? 자, 세 번째, 예산 불성립 시. 요 불성립이라는 것은 언제나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계연도가 아까 우리 언제라고 그랬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러니까 1월 1일이 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준예산이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준예산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 준예산의 내용 중에 많이 혼돈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원래는 예산이 언제까지 성립이 된다고 그랬죠? 예산이 회계연도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여기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아닙니다. 회계연도 개시 1월 1일이 되기까지 성립이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준예산입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는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머리가, 2019년에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단, 집행할 수 있는 사항에 세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다 따라오면, 작년도 예산을 멍청 만들어 놓고 그대로 다 따라오면 현 정부가 2020년도에 정부가 운영하기 무지 편하겠죠. 그렇게 못하도록 꼭 쓸 수 있는 경비를 제한을 해놨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비, 대표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또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예산이 이렇게 개시일까지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백악관에 트리도 못 세우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얼굴 못 치니까 다 몰아내고 해가지고 다 문 닫지 않습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설치된 시설 또는 기관의 유지 운영비, 법률상 지출의 의무의 이행. 그러니까 법률상 만일 어디에 외국에 무슨 돈을 주기로 했다든가 뭘 둬야 될 돈이 있으면 그것은 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전년도에 준해서 돈이 나가게 됩니다.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요건 특히 이제 뒤에 하면 계속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몇 년간 얼마 하겠다고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놓은 거거든요. 그것은 전년도 예산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 항목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쓰긴 쓰되 지출할 것만 해라. 그 다음에 2020년도 예산이 정식으로 성립이 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집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번다고 할 때 추정한다는 것도 있고 간주한다는 것도 있는데, 간주라는 것은 그대로 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당연히 국회 의결이 없습니다. 국회 의결을 얻어서라는 말이 없죠. 전년도 예산을 준예성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가 됩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겁니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했을 때 합니다. 틀립니다. 개시일까지입니다.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성립된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입니다. 되셨습니까? 가예산이라는 건 가짜 예산입니다. 일단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때는 국회는 1개월 이내의 예산을 의결하여 사용합니다. 1개월짜리면 1개월짜리까지 예산을 정해서 이거 일단 써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잠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똑같아요. 다 지금 회계연도 개시일까지입니다.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경우 최초 수개월분의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역시 의결이 필요합니다. 몇 달이 될지 몰라요. 뭐 한 달이 될지 2달 될지 모르니까 한 3, 4개월 내지 4, 5개월 요 기간을 뭐 대개 지출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답습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그대로 똑같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집행을 하라.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집행을 하라. 이게 뭡니까? 미국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표로 잠깐 만들어 봤는데 준예산은 기간 제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의결도 필요 없다 보니까 지출 항목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죠. 가예산은 1개월이라는 단위에 의회가 의결해 주기 때문에 1개월 동안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잠정예산은 이게 이제 무제한이라고 그랬는데 무제한이기보다는 수개월이죠. 무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수개월 동안 아까 제가 4, 5개월 이야기 드렸죠. 국회가 의결해 주는 건데 이것도 지출 항목도 모든 부분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국회가 의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출 항목에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은 안 정해져 있고 될 때까지인데 의결될 때까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정지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준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죠. 왜?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되셨습니까? 자, 비상시 예측 불능 및 국가안보를 위한 예산 조치 방법이 뭐가 있느냐? 신임예산과 예산 초과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임예산 믿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주어 목적을 찾을 수 있으면 행정이 무지하게 쉬워져요. 누가 누구를 믿냐? 의회가 정부를 믿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회는 뭐만 정하냐? 총액만 정해요. 구체적인 용도는 행정부가 알아서 지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전시 때 군사비는 대부분 요 신임예산으로 사용합니다. 그래, 니네 뭐 하려 이번에 뭐 100조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100조를 줄 테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니네가 알았어. 왜? 우리가 너희를 믿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예산 초과 지출의 승인입니다. 예산 집행을 했는데 예산을 더 썼어요. 그러면 재정적 한계라는 걸 넘어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회계연도가 끝날 무렵에 정세가 심해가지고 정세 변화가 심해가지고 이걸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가 경정 예산 다시 뭐하고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단 끝나고 나서 나중에 승인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산 초과 지출의 승인입니다. 이건 예산을 집행 다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뒤에가 승인받는 거예요. 신임예산은 의회가 정부를 믿어서 총액만 의회가 정하고 구체적인 용도는 행정부가 정합니다. 중요한 건 이 신임예산이나 예산 초과 지출은 전부 어디에서 가능하냐? 주로 의원내각제에서 가능합니다. 대통령 책임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에서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의원내각제?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다수당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회 다수당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죠. 대통령 중심제의 경우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상호 견제, 균형입니다. 그렇죠? 그럼 네가 어떻게 믿어? 내가 너네를 통제하려면 우리가 다 정해줘야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임 예산이나 예산 초과 지출의 승인은 의원내각제에서 가능하다.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통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나라 전체 얼마를 쓰고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려면 전체를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다. 그래서 공공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예산과 기금을 망라해서 예산 기금을 다 포함시키는 게 통합예산입니다. 표시함으로써 재정이 국민소득, 통합,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적절히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부터 사용했습니다. 통합예산, 기금도 포함된다. 그럼 통합예산이다. 이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통합예산의 포괄 범위 일반 정부 부분과 비금 공기업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고 여러분들이 요걸 알아두셔도 되고, 요건 제가 지금까지 딱 한 번 시험 문제 나온 거 봤습니다. 행정고시에 한 번 나오는 거 봤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만일 필요하면 받아 적으셔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산 회계와 관련해서 법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몽창 바뀌었습니다. 그 전과 2006년 이후로 몽창 바뀌어가지고 이게 용어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요거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이 있기 전에는 예산회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재정법은 2006년부터 해서 2007월부터 하는데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다루는 겁니다. 뭐가 빠졌냐? 회계가 빠졌습니다. 회계법을 따로 만들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예산과 관련된 기본법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국가재정법입니다. 예산회계법이라는 용어가 나온 문제는 2007년부터 이전에는 나온 문제는 예산회계법이라는 문제가 나왔지만 2007년 이후에 나오는 문제는 예산회계법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정리 분명히 해두셔야 됩니다.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기업예산회계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얘는 정부기업예산법, 회계가 또 빠졌어요. 왜? 국가회계법이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되셨죠? 그래서 정부기업예산법에는 뭐가 있느냐? 특별회계 설치하는데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공기업입니다. 여러분,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업 기억나시죠? 우리가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 공사,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입니다. 정부로 받쳐서는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거죠. 네 가지 있습니다. 다음 중 기업예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어느 거냐 하면 시험 문제 분명히 4개 딱 나오기 좋잖아요.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양국관리사업, 조달사업. 이건 여러분이 다 못 외우시더라도 정부 기업예산법이라는 것은 정부 부처 형태를 뗀 공기업이었던 그 정부기업 또는 국가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4가지가 있더라. 우편, 우체국 하는 것하고 양국관리 조달이라는 게 있더라. 우편에 해당되는 거, 우편, 우체국에 해당되는 게 2개 있었고 양국관리 조달 사업이 있더라.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식부기, 대변, 차변을 적는다고 하는 것하고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한다. 현금주의가 아니라 돈이 오갈 때가 아니라 계약을 맺을 때 벌써 회계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뒤에 이제 우리 절차에서 집행 절차에서 정리를 하시겠지만 정부는 무조건 공무원이 가서 돈 주고 물건 사오는 거 아닙니다. 계약을 맺는 사람 따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표를 발행하고 그 수표를 한국은행 가서 현금으로 바꿔가는 형태의 그 절차가 있습니다. 실제 절차. 그런데 현금으로 오갈 때가 기준이 아니라 계약 맺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발생주의 회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식부기업 발생주의 회계입니다.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공공기관의 운영의 자율성, 책임성, 합리성,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업이 있는데 공기업에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인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는 공기업에 속하고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것은 신용보조기금, 근로복지공단,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공단 등이 존재를 합니다.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정리가 됐던 거고 지방정부와 관련된 것은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등이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무행정, 예산과 관련된 기본법이 뭡니까? 국가재정법입니다. 재정법은 회계 문제를 안 들여다보니까 국가회계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부 부처 형태로 움직이되 기업으로 움직이는 정부기업과 관련된 정부기업 예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공기업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33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